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6번째 시간으로 최영 장군의 묘를 참배하면서 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장군의 묘를 참배하면서 얼마 전 한파가 절정으로 치닫던 날이었다. 사무실 직원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나갔다. 전날 회식이 있어 제법 술을 마신 후였기에 해장을 한답시고 인근의 대구탕집을 찾았다. 여러가지 메뉴 가운데 단연 인기가 있는 것은 생대구탕이었다. 가격도 꽤 비싼 편이었다. 주 재료인 생대구가 국산이라는 것이 고객들의 선호도를 높여주었고 주머니 넘치는 주종목의 면이었다. 미리 예약을 해두었고 끓여놓았던 터라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도 나름의 여유가 있어 인근 최영장군 묘를 둘러보기로 했다. 이정표를 조차 제법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찾을 길이 없었다. 눈대중으로 모욕 비슷한 곳을 뒤적이다 보니 그럴듯해 보이는 곳을 한 군데 찾아서 무작정 올라가다 보니 그곳은 얼토당토 않은 성명대군의 묘역이었고 사적지였다. 묘역 앞쪽으로 사당 같은 건물이 이어져 있었고 뒤쪽으로 묘역이 아주 잘 단장되어져 있었다. 태종의 넷째 아들이었고 14살의 홍역으로 인해 돌아가신 대군이었다. 부인의 묘도 있었고 대군의 묘역답게 잘 관리되고 보존되는 듯했다. 제법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얼마 전 내린 눈의 흔적이랄 수 있는 잔설이 고스란히 드문드문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흔적은 드물었고 차도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아무튼 장군의 묘역을 찾아야 했기에 지나가는 차를 급히 세워놓고 장군의 묘역에 대해 물어보았다. 좀 전에 되돌아 나온 막다른 길에서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 다시 좀 전에 빠져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차를 주차해 둔 후 주변을 살폈다. 조그만 팻말의 장군 묘역에 관한 안내 표식이 있었다. 좀 전의 성령대군 묘역과 참 대비되는 부분이었다. 그곳에서 600m를 더 올라가야 하는 곳에 묘가 있었다. 가파른 산길을 10여 분 올라가니 묘소 입구에 표식이 하나 안내판이 나왔다. 돌로 된 계단이 쭉 이어져 있었다. 장군의 아버지 가르침 중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경귀가 있었다. 청렴결벽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준 것이었다. 고령할 홍건적을 이방실 장군과 함께 물리쳤으며 제주도 밀란을 평정하였고 왜군의 침략도 봉쇄한 역사의 길이 남은 업적을 세운 장군이었다. 묘역을 둘러보니 장군의 묘역에는 장군의 아버지이셨던 최원직님의 묘가 위치하고 있었다. 고려에 혼란했던 말기에 고려를 지키기 위해 멸사봉공했던 자세로 최선을 다했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었던 비운의 운명을 가졌었다. 이성계 등의 신준 사류 무리들이 명나라와 요동을 전발하기 위해 출격할 때 고려왕을 지켜야 한다는 지엄한 명예에 의거 궁궐에 남아있었던 장군은 결국 신흥 세력의 위화도 해군에 의해 졸지에 권좌에서 몰락하는 운명을 맞았다. 유배를 당해 위안리치를 당하고 결국은 억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비장한 각오로 죽음을 맞이한 장군은 그런 유언을 남겼다. 자신에게 허물이 없다면 자신의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날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풀이 나지 않았다. 이후부터 풀이 났다고 하니 그 유언은 허언이 아니었던 듯하다. 73세까지 천수를 누렸지만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말년에는 문화시중까지 올랐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구가하기도 했었지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태조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했고 비통했었다. 그런 조선 초기에 남이장군과 더불어 무속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고려말 충신 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야원 길제 시조의 500년 도읍지를 옮겨본다. 500년 도읍지를 길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잉그런 간데없네. 어제와 태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말의 태평선세가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이조시대로 변화되어 개성을 말을 타고 돌아보았더니 산천한 변함이 없는데 그 예전의 인재와 준재들은 다 어디 가고 없구나. 아, 태평선대의 옛 고려 그 아름다웠던 시절이 꿈같이 그립구나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인걸 중에 한 사람이 최영장군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장경묘를 돌아보고 다음날에 우연찮게 또다시 그곳을 찾게 되었다. 그곳은 공교롭게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이들이 다 최씨였고 그들의 선조라고 우겼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또다시 장군의 묘역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곳을 제대로 알아서 찾아 참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주를 준비해 가지고 갔다. 안내도 일사천리로 할 수 있었다. 참배를 온 후손들은 정중히 술을 따르고 참배를 했다. 장군의 아버님부터 장군까지 준비를 하고 참배를 했다. 옆에서 안내를 했던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배를 하기에 이르렀다. 한 시대를 풍미했고 일세를 구구했던 구구의 영웅이었던 이가 이제 한 줌의 준토가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일개 본부로 살아가는 이로서 더없이 존경스럽고 헌모에 맞지 않는 분의 묘를 참배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쓰러져가는 왕조를 지키고자 애를 쓰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결국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진 못했을 것이다. 대하처럼 도도히 흐르는 흐름은 결국 그렇게 순리를 쫓아서 흘러가기에 마련인지 모를 일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사람은 엄청난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 것이다. 이제는 지나고 보면 참으로 부질없는 망집에 휩싸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시대를 산 이들로서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으리라. 역사는 강물처럼 그렇게 대의를 향해 꿋꿋하게 흘러갈 것이다.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순리인지는 역사를 배우면서 스스로 터득해갈 수밖에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는 자만이 역사 속에서 주체자일 수 있을 것이다. 주체자의 위치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무나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것이다. 역사는 대의를 쫓아서 순응해가고 크나큰 섭리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니라. 화엄경음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나무는 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강은 강물을 버리지 않으면 바다에 이를 수 없다. 지고지순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그런 희생 위에서 꽃피울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최영장군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면서 그 거룩한 정신이 빛날 수 있도록 오늘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